안녕하세요. 여성을 위한 여성 변호사 안기옥입니다. 보이시피싱 피해 사례가 정말 지능이 도가 넘는다는 말씀은 지난 주간에도 드린 것 같은데요. 대법원에서 이 보이시피싱 범들에게 속아서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출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대출을 해주는데 당신이 그 대출 이자, 원금 이런 거를 변제하려면 당신 그 체크카드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에 속아서 그거를 줬다. 라고 하면 이게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그 결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어떤 조항이 있느냐면요.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그러니까 전자매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공인인증서도 전자매체가 될 수 있고요. 우리는 요즘 통장으로도 거래를 할 수 있죠. 그럼 그 통장도 전자매체가 될 수 있고요. 또 체크카드. 그쵸?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할 수 있고 넣을 수도 있는 이런 체크카드도 전자매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렇게 대여받거나 대여하거나 또는 보관하거나 전달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금융거래의 그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거 걸리면요 징역이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 엄청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보이시피싱범들이 속이는 거죠. 당신이 대출은 내가 해주겠다. 그런데 당신이 그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변제할 때 당신이 일일이 넣기 힘들 때면 우리가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체크카드를 보내라.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대출을 해주고 이자 원금은 이 체크카드로 뽑아서 우리가 결제를 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그걸 속이는 거죠. 그래서 그 체크카드를 넘겨줬을 때 우리 검찰에서는 이 경우에 이것도 향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건네준 거다. 그래서 이거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라고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1심, 2심 법원도 똑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 체크카드 교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소유자의 감독이나 관리 없이 접근 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 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그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환경에서 그 성명불상자들의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체크카드를 교부했다면 이것은 대출받을 기회와 이 체크카드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 그 피고인에게 300만 원의 벌금을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좀 한번 합리적으로 따져보자. 과연 이게 내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 위해서냐? 그게 아니고 대출은 해준다. 그런데 다만 당신이 대출금의 그 이자 원금을 변제할 적에 그것을 우리가 당신을 못 믿으니까 우리가 당신 체크카드를 갖고 이걸 뽑겠다. 라고 하면 이거는 대가관계하고 조금 다른 거죠. 대출을 이거를 줘야 대출을 해준다니까 대출은 해준다. 근데 이거를 주고서 당신의 그 이자 원금을 변제받겠다라고 하는 거였다면 이것은 대가관계로 볼 수 없다. 우리 법원에서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 형사 3부에서는요, 이분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화로 보이시피싱범이 이제 속인 거예요. 우리 업체는 합리적인 대출업체는 아니다. 아주 속주게 얘기하면서 세금 문제 때문에 개인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 당신이 원금이나 이자를 납부할 때 체크카드를 우리에게 맡겨야 된다. 라고 하니까 이분은 대출 받기 위해서 그걸 이제 맡겨 놓은 거죠. 그런데 우리 법원에서는요, 이 피고인이 한 행위를 이제 하나하나 따져본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 5월에 문자 메시지로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와 체크카드 발급은행 비밀번호 계약서 사용증을 다 이제 주소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같은 날 서비스 업체 직원을 통해서 체크카드를 건네줬고요. 그리고 이제 3일 뒤에도 또 문자로 그 보이시피싱범이 이제 대출 실행일을 문의하면서 대출금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또 다시 이제 알려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분은 단순히 이 그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이 대출을 받던 이후에 원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준 거지
예, 이게 체크카드 교부 행위가 이 대출이나 대출 기회라고 하는 경제적 그 이익에 상응하는 대가 관계로 볼 수 없다. 라고 해서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것을 파기해서 완성시켰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지금 이 보이시피싱으로 인한 그 피해 사례도 엄청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잡히는 것은 이런 그 가장 끝에 말초 조직에 있는 이런 뭐 현금 수거책이라든가 이런 걸 빌려준 분들이 피해자가 되고 또 가해자가 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과연 우리 그 수사기관이나 정부에서는 좀 막을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현금 거래, 뭐 비정상적인 이런 대출 방법을 소개하는 업체에는 속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에 대해서 또 댓글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